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앞서 분양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던 그 마지막 편으로 연계병원 또는 협력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협력병원과 연계병원은 같은 표현이고요. 제가 혹시라도 말하는 중에 혼동해서 사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 설명했던 판매점, 그런 판매점 중에 거짓말하지 않는 좋은 판매점을 잘 찾았어요. 그래서 무사히 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도 마무리 단계고 아이도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계약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여러 가지 서류와 함께 안내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3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절대 병원을 가지 말고 아프면 무조건 나에게 와라. 접종도 우리 샵에서 해주겠다. 이건 전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걸러야 하는 판매점이겠죠.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곳이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연계병원이 어디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우리는 연계병원이 있어요. 아프면 데려오시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애매한 경우인데요. 실제로 연계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보호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연계병원은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치료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계약 단계라고 하더라도 걸러야겠죠. 세 번째, 분양 시에 연계병원 또는 협력병원의 리스트를 전달하면서 안내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연계병원에 가시면 접종도 할인해주고 중성화 수술도 할인해주고 혹시 아프더라도 치료비를 할인해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들은 평생 진료비가 할인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선택은 보호자분들께 있어요. 현재 협력병원은 수의사법상 위법이다 아니다 말하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부분은 넘어갈 거고요. 보호자분들이 가지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판매점이 가지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판매점이 가지는 장점은 일단 소비자분들께 홍보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분양한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들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자기 동물이 아닌 동물에 접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협력병원이 가지는 장점인데요. 협력병원이 가지는 장점은 지속적으로 신규 손님이 유입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예방접종을 하고요.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까지도 할 수 있는 신규 손님 유입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소비자분들, 보호자분들이 가지시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호자분들이 가지는 장점은 금액적인 부분인데요. 동일한 치료비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저렴한 치료비로 또는 접종비로 강아지를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판매점이 가지는 단점은 사실 딱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협력병원과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손님을 보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협력하려고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도 협력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 병원 아니어도 할 병원이 많으니까 할지 말지 결정해주고 안 한다고 해도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 쓰지 않는 쪽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협력병원이 가지는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협력병원이 가지는 단점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동물들의 세어난 개월수라든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질환 또는 현재 질병적인 상태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들을 숨기거나 또는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판매점과의 관계 유지 때문인데요. 어떠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된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기브 앤 테이크죠. 판매점은 손님을 보내주는 행위를 하고요. 그것을 받는 병원은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는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점에서 온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귀신드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귀를 보는 이어 비전으로 강아지나 고양이의 귀를 봤더니 안에 귀지가 잔뜩 있고 귀신드기가 수백 수십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그냥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귀진드기는 치료가 그렇게 어려운 질병은 아니에요. 치료 자체는 간단한 편이고 치료 효과도 바로 나타나고 금방 치료가 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귀진드기가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데려온 이 아이가 어떠한 곳에서 태어났고 어떠한 삶을 거쳐왔고 어떠한 관리를 받아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연계병원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겠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보호자분이 가지시는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연계병원에서 하는 그 거짓말들을 보호자분들이 알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아이를 오늘 분양받았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진료 요청을 하시고요. 추후에 치료라든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나중에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간단한 진료비만으로도 그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병원에 가신다면 끝까지 모르실 수밖에 없는 사실이겠죠. 오늘 이 마지막 영상까지 해서 분양에 대한 길다면 긴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지 않고 입양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하신다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분양받으러 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